봅시다. 자,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F랑 G가 이제 FG가 모두 각각 1대1이면 C합성 F나 F합성 G나 둘 다 어쨌든 1대1이다. 도 1대1이다. OX 오겠지 뭐 맞지? 오야 왜 올까? 어차피 여기에 x1과 x2를 두 개를 집어넣으면 이게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어때? 다를 거 아니야 맞지? 그게 1대1이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서로 다른 x를 집어넣으면 f가 서로 다른 함수값을 내보내겠지. g가 서로 다른 함수값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서로 다른 걸 내보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서로 다른 게 들어가면 서로 다른 함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승준아 쌤이 바보 같지? 인정. 다시. 그러니까 이 각각 1대1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x1과 x2가 다르면 x1과 x2가 다르면 이거이면 fx1과 fx2도 다르다가 1대1 되는 1대1 함수의 정의야. gx1과 gx2 다르다가 1대1 함수의 정의야. 여기까지 괜찮니? 모든 x1, x2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제 g합성 f에다가 집어넣을 거거든. 뭐를? x1과 x2를 이게 대입할 거야. 그럼 gfx1이라는 친구가 생길 거고 gfx2라는 애가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지금 이때 이건 쓸 필요가 없구나. 이때 모임으로 fx1과 fx2는 지금 같아 달라. 다르지? 근데 g는 무슨 함수라고? 1대1 함수라고. 그럼 서로 다른 값이 지금 g에 대입되었잖아, 맞지? 그럼 이 둘은 어때야 돼? 달라요. 무조건 달라야 돼. 그게 1대1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서로 다른 함수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1대1일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친구야. 이거야. G 합성 F가 1대1이면 G와 F도 각각 1대1이어야 되느냐를 묻는 거야. 오케이? 어떨까? 어떨까? 아니죠. 아니니까. 맞으니까 묻는 거야. 자, 우리 G 합성 F가 1대1이라고 하자. 1대1이야. 1대1이면 G와 F와 G가 각각 1대1이어야 돼. 왜냐면 우리 이거는 그 기록법으로 증명하는 거거든. 기록법이 뭐였지? 모수. 결론을 부정하고 논리를 진행하다 보면 모순이 생기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F 어차피 이게 근데 사실 좀 어렵긴 해. 근데 F가 1대1이 아니 원래는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냥 편의상 한 가지만 할게, 알았지? 1대1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A는 K이고 FB는 K인 AB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 1대1이 아니라는 말은 서로 다른 X값을 다시 서로 다른 X값을 뭔 일 있어? 쏟아져요. 뭐? 쏟아가지고. 이제 괜찮아? 말을 필요한 만큼 정리해. 중요한 거야, 그렇죠? 네. 괜찮아? 오케이. 자, 다시 서로 다른 x를 집어넣은 거야. 그때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 존재하면 1대1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a와 b에 대해서 함수값이 각 1대1이 아니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a와 b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야. 맞지? 그럼 내가 여기에다 우리 가정이 뭐였어? G 합성 F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였지? 1대1 대응이었잖아, 맞지? 내가 G 합성 F에다가 a를 집어넣자.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GK가 되지. 네. G 합성 F에다가 B를 넣자. 그럼 얘는 뭐가 돼? G GK가 둘이 어떻게 돼버렸어? 같아요. 같아져 버렸어. 그럼 뭐야? 1대1이라는 가정의 모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사실 그러니까 G가 1대1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모순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얘가 1대1이면 얘도 1대1이야. 각각이 1대1이야. 괜찮지? 이게 첫 번째 얘기 해야 되는. 두 번째 얘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아까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면, 즉 역함수가 존재하는 증가함수라면 그 함수는 그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교점이 생기면 반드시 어디 생긴다고? y는 직선주에 생긴다고.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 이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물론 이런 건 다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연속 함수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즉 연결되는 상황일 때야. 연결되는 상황일 때. 괜찮니?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f라는 함수가 y fx라는 함수가 있고 이 친구 a, b에서 역함수와 만난다고 이야기하세요. 역함수와 만나. 자 이걸 뭐 하는 거야 지금? 얘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y는 x 직선 위가 아닌 점에서 만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런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나오거든.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은 fa가 뭐란 얘기야? b란 얘기지. 근데 뭐도 인버스 a도 b란 얘기잖아, 맞지? 둘이 만났다는 얘기니까. 혹시 이해하는 꼭 이해하게? 찐 중요한 얘기야. 오케이. 얘를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지. fb는 a를 쓸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y는 x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a, b가 편의상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럼 무조건 b, a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증가함수는 없어. 다시 말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증가하는 함수는 없다고. 이 두 점 다 지나면 뭐 해야 돼 무조건? 최소한 이 사이에서 감소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러니까 결국 증가하는 함수라면 그 말을 안 썼네. 썼어야 되는데 증가하는 함수라면 이제 y는 x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난다면 반드시 그 교점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y는 x 직선위에 존재한다고. 괜찮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고3까지 계속 쓸 얘기야. 특히 그리고 너희는 그 뭐지? 아마 수능에서도 이제 수투가 중요할 테니까 수투나 이제 수원에서 이런 얘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다시 치고 두 번째 이야기야.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교점 개수에 대한 얘기거든. 첫 번째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 개수가 짝수이면 반드시 증가해. 큰일 났다. 쏘리. y는 x 직선 위에. 그리고 감소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 개수는 짝수야, 짝수. 홀수야, 홀수. 이거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밑에 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게 생각해봐. 감소한다면 우리가 이 y는 x랑 감소하는 그래프가 최대 몇 번 만날 수 있지? 감소한다는 말은 무조건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만나봤자. 맞지? 근데 이제 원래 함수 역함수는 어디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 했지? y는 x가 바깥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만나면 여기서도 만나야 돼. 왜? y는 x 대칭이니까. 이쪽에서 만나면 이쪽에서도 만나야 돼. 그래서 무조건 교점이 쌍으로 존재해. 밖에서 만나면. 오케이? 그래서 한 개 더하기 짝수개가 되어서 무조건 홀수개가 되는 거야. 다시 이제 y는 fx가 y는 x 직선과 만나게 되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y는 fx, y는 f 인버스 x의 교점 중에 직선 y는 x에 존재하는 거는 둘 다 동시에 지나게 되잖아 무조건. 그래서 존재한다면 무조건 한 개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게 y는 x 바깥에서 존재했다면 그건 무조건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개수가 홀수개가 될 거야. 밖에서 어떻게? 아까 그랬잖아. 아니 y는 x랑 만나는 게 아니고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만나. 지금 이 함수의 교점 개수가 홀수라고 했잖아. 맞지. 교점 개수가 짝수가 되는 상황은 이제 그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교점 개수가 짝수인 거는 일단 감소하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 홀수라고 했지. 그럼 짝수란 말은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 맞지? 증가할 때는 교점 무조건 어디만 존재? y, x 위에만 존재. 그럼 끝인 거야. 오케이. 사실 이게 약간 둘이 대우 같은데 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지는 않은 거야 지금. 오케이.
급해서 쌤이 뭐 이야기했지만 다음 턴에 다시 정리를 다 해줄게. 알았지? 다 정리를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는 아니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손 드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떻게해요? 자, 이제 해봅시다. 7, 8호 7, 8호 지우고 자, 지우려다 선생님, 응? 오늘은 몇 시에 끝나요? 쌤이 이 대사 또 해도 될까? 안 돼요. 희망이 생길 때까지. 꿈과 희망이 넘칠 때 지금 넘치는데. 또. 아니 이거는 늦고 너무 잤어? 아, 진짜 빨리 끝내고 싶어. 진짜 빨리 끝내고 싶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저희 6문제 남은 거 아닌가요? 뒤에 더 나가시는 우리 생각해봐. 근데 금요일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두 단어를 다 끝내는 건 무리야. 아, 물이 한 삼수. 이거 이번 주까지 끝내야 되는 일이에요. 에이 석준아 조용히 해. 1번은 자존심. 아, 네.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진도 계획이 그랬어. 원래 쌤이 진도 계획 자체가 그래. 자 봅시다. x가 1, 2, 3, 4고 1, 2, 3, 4. y가 1, 2, 4, 8입니다. y가 1, 2, 4, 8. 이 문제가 이제 아까 그랑 쌤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아이디어가 사용이 될 겁니다. f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자, 나 조건에서 F3이 4야. 다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설명했던 그 아이디어가 활용이 돼야 된다. 그 아이디어가 뭐야? 봅시다. 를 만족시키는 상수 A가 두 개 존재한다. 일단 이걸 보고 A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 자 봅시다. 뭐지? 뭐라고 했어? 아니었어. 충돌 사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아니 중요한 게 아니지. 자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F라는 함수는 누가 정의역이야? X. X가 정의역이야. 맞지?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는 이 집합의 원소야. 네. F 인버스는 정의역이 누구야? Y야. 여기에 있는 집합 X가 원소가 될 수 있어. 그 A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A는 뭐 해야 돼? 1, 2, 4 중에 A는 두 개. 교집합의 원소야. X와 Y의 교집합의 원소. 괜찮니? 일단 이걸 인지하는 게 문제에서 해결의 출발이야. 출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가 될 수 있는 수가 이제 1 또는 2 또는 4가 되는데 이 중에 두 개가 뭐가 된대? A가 된대. 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지? 지우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F 인버스는 우리 지금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함수가 F잖아. 맞지? 그러니까 F는 정의역이 누구야? X야. 그럼 F 인버스는 이렇게 가는 친구잖아. 맞지? 얘는 정의역이 누구야? Y잖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가 인풋을 받을 수 있는 수는 무조건 뭐의 원소여야 돼? Y의 원소여야 돼. A가 누구를 먼저 만나? F 인버스를 먼저 만나잖아. 맞지? 그래서 F 인버스의 원소만이 저기 A가 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애초에 F였잖아. 맞지? X의 원소만이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되려면 X의 원소이기도 하고 Y의 원소이기도 해야 되니까 교집합의 원소일 수밖에 없는 거지. 지우만 이해 못하게 하고 여러 명이 이해 못했었군요. 어쨌든 괜찮지? 선생님, 저거 먼저 연산해서 상등함수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A의 자격을 하고 나서 해야 돼. 이해했어? 그럼 이제 괜찮지? 이렇게 A가 1, 2, 4밖에 못, 그러니까 A가 그냥 착각해서 1, 2, 3, 4가 될지 1, 2, 4, 8이 될지 모르는 상태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A가 될 수 있는 수가 누구밖에 없다고? 1, 2, 4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합성되면 그때 이제 이게 항등함수니까 A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돼? FA는 이 A를 만족하는 X, A가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이 FA는 이 A를 만족한다라고 읽는 거야 이제.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근데 친절하게도 F3에 4가 있지. 그러면 1이 2배 하면 2가 되고 2가 2배 하면 4가 되고 4가 2배 하면 8이 되는데 어차피 2는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확정되고 그리고 1대1이니까 이거지. 함수 안 싸우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를 모르면 느낌으로 푸는 거야 학생들이 다. 막 열심히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건 논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 7, 8, 7 갑시다. 7, 8, 7. 7, 8, 7은 이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요것만 이야기 그래 합시다. 이야기 꺼내기면. 자 FFA는 FA 이거 나왔어. 윤성아. 네. 자 이걸 보면 뭐 하자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니? 아니 기억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을게. 윤성아? 의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치환하는 거 치환. 공통분을 반복되니까. 이건 그래프니까 위에 이게 있네 저. 뭐가 있어? 11, 11. 중요한 가렸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렇게 합성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10을 구해서 푼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어때? 심각하다 맞지? 그건 아니야. 치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잡는 거지. 이 친구 t로 잡는다는 말은 ft는 t와 그 다음에 fa는 t 이 두 개를 풀겠다는 얘기. 괜찮니? 그럼 먼저 이걸 만족하는 t를 구하고 그 t에 대해서 fa는 t를 만족하는 a를 구하게 되면 그게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이제 뭐 풀어야 돼? 거기 주어진 식 4x 더하기 3과 이건 언제 식이지? x가 2보다 잡을 때 이거랑 지금 ft는 t니까 이걸 t로 바꿔 쓰게 되면 는 t 이거 풀고 싶은 거야. 그럼 t 얼마 나와? 마일이네. 이 범위에 속해 안 속해? 속하잖아. 통과. x가 2 이상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5 x제곱 t로 바꿀게. t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5 25 더하기인가? 네. 은 t 이거 푸는 거야. 네. 넘어가 10t니까 t는 5가 되는 완전 제곱식이라서 맞지? 이걸 만족하는 t가 마일과 5야. 그럼 다시 뭘 푼다고? 얘가 마일 5를 푼다고. 이렇게 풀겠다. 그럼 f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 찾고 a 찾고 함수값이 5 되는 a 찾고. 성민아. 너무 어려워. 이게 시험은 진짜 잘 나와.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잘 나와. 쌤 예상에 너희 학교도 좋아할 것 같아. 진심. 1학기 느낌을 보내는데. 힘이 없어? 근데 알았지? 자,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FA라는 게 이제 4A 더하기 3이랑 A 제곱 마이너스 9A 더하기 25잖아, 맞지? 는 마이너스 1, 는 5에서 풀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 Y는 마이너스 1 직선 이렇게 그려질 거고 Y는 5 직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가 답이 될 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는 확인해야 돼. 여기 대칭축이 이제 얼마야? 못생긴 친구잖아. 2분의 9. 그래서 2분의 9 대입하면 함수값이 5보다 조금 작게 나와. 오케이. 쌤은 사실 이 상태에서는 5 풀긴 했었어. 20이 되어서 마사 마구 해서 마오 해서 되더라고. 4, 5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여기 차이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아마 요 값은 마이너스보다는 충분히 클 거야라고 그냥 적당히 생각을 한 거지. 원래 이제 2차 함수 2차 계수가 1이면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가 4분의 1 되거든 항상. 그래서 조금밖에 안 내려갈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고 푼 거야 사실은. 진짜 찍은 건 아니야. 이제 거리곱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안 쓰고 있잖아 사실은. 쓸 수 있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민준아. 근데 약간 지금 이미 정신은 집에 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조금이 아니지 사실. 좀 많이. 힘내줘. 7, 8, 9는 더 힘들어서 어떡하지? 주에도 지금 집에 가고 있구나.
중요해 알았지? 함수는 쌤이 더 이상 뭔가 말할 게 없다 알았지? 앞으로 저거 다 함수야 뭐 이런 느낌이야. 그거보다 더 센 거 없어. 유리마 네? 7, 8, 9 할 거야. 문제 물어봐. 와 멋있는데 7, 8, 9 7, 8, 9 할 겁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 해도 괜찮을까? 설마 인상 쓰지 마라. 이렇게 조금만 더 해도 괜찮아. 할 거야. 하겠습니다. 유리식 다 나왔는데요? 유리식까지만 하자. 함수는 근데 사실 쌤이 여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함수. 유리식은 별거 아니다. 충분히 오늘 10시 전에 끝내주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7, 8, 9, 7, 9, 0을 보고 약간 좌절. 열심히 할게. 일단 열심히. 해봅시다. 일단 정의역이 둘 다 이제 실수 전체가 정의역입니다. 자, x가 2보다 클 때 2.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x.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gx가 x제곱 마이너스 2. 일단 기억은 그냥 눈풀이거든. 맞지? 기억은 그냥 대입하면 바로 나와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게 아마 쌤 기억하기로는 수능 아니면 평가 쪽 기출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그러니까 이제 1학년 2학기 때 수능 시험 못 미던 시절의 문제일 겁니다. 니은은 지합성 f-x가 지합성 fx다. 즉 이제 이 친구가 우함수냐라고 묻는 거지, 맞지? 오케이, 우함수냐고 묻는 겁니다. 네, 보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f가 기함수고 g가 우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구조는 우합성 기의 이제 기함수, 우함수를 판단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원래는 겉함수가 우함수일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데 속함수가 기함수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 함수는 반드시 우함수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느낌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해보면 바로 됩니다. f-x는 f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g-fx로 고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우함수거든. 마이너스 없애도 괜찮아. 그래서 얘랑 같습니다. 괜찮니? 진짜 괜찮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f-x는 fx를 만족하는 함수가 우함수고요. f-x는 마이너스 fx 만족하는 함수가 기함수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기함수는 어떻게 알아보냐? 기함수의 우리 가장 이제 핵심적인 성질이 뭐였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원점 대칭. 얘 y축 대칭이야. 사실 약간의 쌤이 비약을 한 거지 지금. 봅시다.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긴 거야. 맞지?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 합시다. 이게 우리가 우함수를 외울 때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얘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없어졌잖아, 맞지? 그래서 그래서 y축 대칭 원수 하는 겁니다. 소심해지셨네요. 그렇지. 어제는 상남자였는데 자 일단 봅시다. 그다음 마이너스 이제 기함수는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뚫고 나오잖아. 그래서 몸 빡 해가지고 원점 대칭. 아, 이 느낌이 아니에요. 그 그 원소가 레전드였는데 그 영상 찾고 싶다 진짜. 아니 근데 무조건 이게 했대. 맞아. 그때는 무슨 에너지가 더 많았나지. 오늘 달아서. 하여튼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알았지? 다시 y축 대칭 우함수는 마이너스가 사라져서 이렇게. 그다음에 원점 대칭 기함수는 마이너스가 뚫고 나와서 원점 대칭 기함수 이렇게. 괜찮지? 네, 그러면 좀 잘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그래프를 보면 어때? 내가 이거 뭐 그린 거지? y는 fx 그래프를 그린 거야. 괜찮아? 그래서 얘를 원점 대칭시키면 포개어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함수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수능에서 혹은 좀 중요한 시험들에서 의미 없는 문제 내 안 내? 안 내. 그리고 얘 중요한 문제였어, 그 시험에서. 이렇게 당연히 가치 있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함수 띡 던져놓고 풀라고 안 시켜. 당연히 의미 있는, 배울 게 있는 그런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얘는 우기 판정에 대한 문제였어. 오케이? 자, 이제 디귿 보세요, 디귿.
디귿은 뭐냐면 g 합성 fx와 f 합성 gx가 같으냐, 즉 이 함수가 뭐가 성립하냐,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특수한 상황이냐를 묻는 겁니다.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하다. 식을 구하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그 그래프 풀이를 트라이 하거나. 오케이. 자, 근데 이 친구는 좀 곤란함이 추가된다. 뭐가 추가되지?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는 정역이 제한돼 있었어.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만 열심히 비비면 됐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정역이 모든 실수야. 조금의 불편함이 있어. 자, 근데 지금 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라고. 괜찮지? 그 다음에 속함수가 우함수인 함수는 반드시 거꾸로 오나. 이 친구가 우리가 우함수인 걸 확인했었고요. 지합성 F가. 맞지? 속함수가 우함수면 합성함수는 반드시 우함수입니다. 다시. 겉함수가 뭐든지 관계없이 속함수가 우함수면 합성함수는 우함수입니다. 생각해봐. gfx라고 했잖아. fgx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g-x는 무조건 gx가 돼버리거든. 다시. fg-x라고 쓰면 g는 우함수라서 무조건 뭐가 돼? fgx가 돼버려.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가 사라졌으니까 우함수인 거야. 괜찮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 우함수 기함수의 판정의 또 다른 의미는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반쪽만 그리겠다. 어차피 y축 대칭시키면 컨트롤 C 컨트롤 V 될 거 아니야, 맞지? 물론 대칭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반쪽 그려서 판단하겠다. 이게 우함수 해석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기함수도 마찬가지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자, 아까 했던 그 마지막 풀이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뭐부터 그릴 거냐면 G 합성 F부터 그려보세요. X가 누굴 먼저 만나? F를 먼저 만나고 G를 나중에 만나는 거지. 우리는 Y축 오른쪽만 그릴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Y축 오른쪽만 그리면 어떻게 돼? 0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야. 다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갑시다. x가 0에서 2까지 변하면 y는 x야. 컨트롤 C, 컨트롤 V. y는 x는 합성하면 변화를 줘,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x가 0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 그 대입되는 값도 0에서 2까지 변하고 그 그래프를 그대로 살려서 여기 그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x가 여기를 2라고 잡으면 x가 0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 이 함수값도 0에서 2까지 변함으로 g에 이 친구가 g에 대입되는 값도 0에서 2까지야. 그럼 그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라는 얘기야. 요렇게 그려서 가라는 얘기야. 여기 2,2를 지나 정식.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걸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2 이상일 때는 그냥 함수값이 2인 상수함수거든. 그럼 여기 그냥 g에다 2를 대입하면 돼. 함수값이 얼마 나와? 2가 나와. 이렇게 그려져. 얘를 y축 대칭한. 괜찮아? 지훈 있는 표정? 괜찮아? 오케이. 다시 원마 트라이. 괜히 뭔가 있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G가 먼저 들어갈 겁니다. G가 먼저 X를 받을 거고요. F 합성치를 그려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합시다. 이번엔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이제 0에서 쭉 변하게 될 거거든. 근데 실제로 내보내는 값이 이제 X가 0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하는 값을 내보낼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하는 값을 받고 2보다 큰 값을 받을 때는 이벤트가 달라지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x가 0에서 2까지 변할 때의 값을 먼저 관찰할 겁니다. 다시 x가 0에서 2까지 변할 때를 관찰한다고 치면 지금 g의 함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하는 값을 대입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부터 뭐까지 받는다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가 받는다고.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는 뭐야? x야. 그래서 또 그대로 나와. 뭐를? 얘를. 이 친구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돼.
여기가 2, 마이너스 이렇게. 괜찮니? 뭐라고? 아니 칠판 들을 가는 소리 했잖아. 아 그래요? 누가 꼈어? 아니야. 꼈으면 더 무책해줘야지. 자, 여튼 합시다. 혹시 너였니? 자, 어쨌든 합시다. 다시 이제 x가 2 이상이 들어가는 거야. x가 2 이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함수값이 2 이상의 값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여기 2 이상의 값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전부 다 뭐야? 2야. 그래서 얘랑 얘랑 어때? 똑같아. 괜찮아? 대칭하면 똑같아. 둘 다 우함수라서. 그래서 같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근데 당연히 시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얘는 gfx가 나왔지. 그러면 같이 갑시다. 기왕 된 거. 자, g는 x제곱 마이너스 2야. 그래서 x가 2보다 클 때 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범위면 혹시 쌤이 아까 그 관계식 구하는 풀이가 몇 가지라고 했지? 두 가지, 두 번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바로 fx를 채우려고. 괜찮니? x가 2보다 크면 fx는 뭐야? 2. 그럼 여기다 2를 써. 뭐 얼마? 2. 괜찮아? 절대값 x가 2보다 작으면 fx는 뭐야? x.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뭐였어?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2. 그래서 gfx가 누구야? 이 친구지. 이 친구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진다는 게. 괜찮니? 오케이. 다시 이번 fgx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 이 gx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 gx가 2보다 클 때 gx 절대값 g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사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사실 이런 사고들을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잘 이렇게.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얘는 gx 그래프 사실 이 친구잖아. 함수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있어? 없잖아. 이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하잖아. 괜찮지? 절대값 g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절대값이 2와 마이너스 2 사이야. 즉 저부등식을 만족시킨다는 거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관계식은 x의 범위는 이거야. 그럴 때 g는 x제곱 마이너스 2. gx가 2보다 클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클 때야. 그때는 2야. 관계식 자체가 어때 지금?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저함수 같구나 이렇게 푸는 거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마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쌤이 이거 듣고 아니 이게 아니고 마플 특강이 있었어. 이게 중요했지. 이게 오늘 누리식 포기하겠습니다. 누리식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금액 할수 있는 금요일 못합니다. 금요일도 포기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월요일에 먹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딱 방학까지만 하면 아니 월요일에 뭔가 조금 일찍 간다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계약 전에만 끝나면 돼서 2020 자 어쨌든 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10시부터 진도나 저희 금요일에 10시부터 진도 나가면 근데 서영이가 그날 안 된대. 월요일 딱 여기 X축이 선생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기 Y축, 여기 X축. 여기 마이너스. 이거 Y축. 5번이죠 마이너스 2까지
이게 그대로 여기 x축. 그럼 합성했어. 이거를 공유 진짜 정유. 그지? 서희 어디 질문이야? 그러니까 어. 0에서부터 2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2부터 2잖아요. 그러면은 그 옆으로 얘가 받게 되는 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네. 이렇게 보내는 응? 그럼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나온 게 어. 이차함수 절반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아, 그래요. 그거는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사실 쌤은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친구가 곡선이잖아, 맞지? 그럼 얘가 곡선이랑 이게 합성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사실은 판단이 어렵거든. 맞지? 그거 우리 한 적 있어 없어? 없어 사실은. 근데 이 친구는 어차피 관계식이 뭐야? x야.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했어 사실. 그럼 그냥 이거 그대로 카피. 얘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x가 뭐라고 할까?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얼마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걔는 그 값을 받으면 그 값을 그냥 내보내. 얘는 y는 x라는 친구니까. 그래서 그냥 이 그래프 그대로 옮겨지게 될 수밖에 없어. 이건 아 그렇구나. 쌤이 너무 편하게 생각했어. 사실. 이걸 정말로 우리 합성한 건 지금까지 뭐만 했어? 직선만 합성을 했었잖아, 맞지? 곡선 합성이라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고 맞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고 쌤이 너무 이렇게 편하게 넘어갔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해야 되지. 여기가 G고 여기가 F잖아, 맞지? 우리가 X가 0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하잖아, 맞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하는 값을 받게 되면 어쨌든 이 친구도 여기 요 값을 받게 되는 거잖아.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하는 값을 받는 거 맞아.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0에서 2 사이에서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2로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건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지금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괜찮아? 어쨌든 여기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해야 되는 건 팩트란 말이야. 맞지? 괜찮니? 또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 함수값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하잖아. 맞지? 근데 그때 그 모양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방식의 설명에서는 한계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쌤은 이제 쌤 혼자서 쌤 머릿속으로 아무한테도 말 안 해주고 내가 y는 x니까 비밀로 했는데 y는 x니까 이 친구가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 카피 되겠지 하고 넘어가 버린 거야. 쌤이 잘못했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줘. 알았지? 더 이게 사실 결국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야? 일종의 피해가는 방법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사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한계점인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깔끔하게 풀리면 아까처럼 관계식 구해서 같은 해버리면 되는 거지. 생각보다 그리고 관계식 구하는 것도 오래 걸리진 않았어. 저희가 그래도 질문에 대한 답은 됐어. 자, 그럼 790번 봅시다. 정기문제는 이 정도 문제는 있어요. 이번 거에는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건 좀 사이드거든. 그러니까 정기고사 그 정기테스트 보면 쌤이 쉬운 문제를 대부분 낼 거야, 알지? 근데 어려운 문제 내는 건 정말 유명한, 정말 꼭 나와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만 낼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좀 사이드한 주제에서 시험에 출제될 빈도가 낮은 주제에서 어려운 문제 내지는 않을 거야. 자, 70 갑시다. 70. 자, fx가 점이 되기를 x가 2보다 작을 때는 ax 더하기 b 그리고 x가 2보다 큰 왔을 때는 cx 제곱 더하기 3x. 자,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있고 연속이고 이 말이 사실은 이제 이상한 거지. 이게 그 고의 기출 문제라 아니 수능 기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수능 기출 문제 숫자만 바꾼 거야. 그리고 이거는 그 함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연속 단위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다 왼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개념이 연속만 어떻게든 잘 피해가면 이제 고1 개념을 풀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신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연속이란 말을 창문일걸? 가르쳐줘. 아, 많이 옛날. 이 문제가 2010 몇 년도에 나왔던 문제야. 많이 옛날이라서 다시 나올 수도 있어.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그럼 그때는 쌤이 연속이 뭔지 설명을 해. 아마 그게 아니고 뭔가 피해가는 방식의 문제를 냈어. 연속이란 똑같이 말이 내지 있어. 않았어. 똑같이 내지 않았어. 이렇게. 자, 어쨌든 봅시다. 이제 보면 이 연속이란 말 대신에 우리는 연결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그때 역함수를 가지면 역함수를 가질 때는
자 그리고 이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고일 문제를 빨렸어.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알았지? 자 y는 fx 그래프 y는 f 인버스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3일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 각각 0이 3일. 자 괜찮지?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항상 증가 또는 감소. 네. 근데 당연히 문제의 그 어떤 레벨을 봤을 때 감소겠지. 그렇잖아. 네. 맞지? 이게 딱 차지하고 있는 간지가 이게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감소를 묻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공신력 있는 시험에서 수능 레벨의 시험에서 이 문제를 이 감소 케이스를 물은 적이 없어요, 애초에. 그것도 문과 문제였었거든, 사실. 그때는 나형, 가형이 나뉘어져 있던 시절이라서 어쨌든 그래서 많이 이제 털렸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합시다. 그래서 먼저 증가를 보게 되면 증가가 되려면 C는 부호가 뭐여야 되지? 양수여야 되지. 근데 이제 증가일 때도 교점도 어디에 생겨? Y는 직선 위에서만 생긴단 말이야. 3,3을 여기다 넣어봐. 이렇게 나와. 암산한 거 아니고 외웠어. 조금 전에 풀어서. 아니 여기 3 넣으면 9C 더하기 9는 3 나와야 되잖아. 3,3을 지나니까. 어쨌든 C는 마이너스 3분이니까 이미 모순이야. 물론 실제로 이제 연결도 안 돼. 그래서 그냥 모순 투성인데 어쨌든 안 돼. 괜찮지? 두 번째 케이스 뭐야? 감소인 거야. 감소. 근데 감소라는 말은 감소라는 말은 y는 x 직선 위에서의 교점은 한 개만 생긴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자, 근데 생각해봐. 나머지 교점 무슨 관계라고 했지? y는 대칭이라고 했어. 그럼 생각해봐. 교점이 하나는 0이야, 하나는 2야, 하나는 3이야. 그럼 누가 y는 xy 교점이지? 생각해봐. 0에서 교점이 하나, 2에서 교점이 하나, 3에서 교점이 하나 이렇게 생긴 거야. 이 중에서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그냥 그려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 이거 대칭시킨 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이 사이에서 y는 x를 한 번 만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점이 2,2가 y는 x와 이제 그 원래 함수의 교점 중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무슨 관계여야 돼? y는 x 대칭이야. 다시 말해서 여기 3,0이라는 점이 교점이었다면 얘를 y는 x 대칭시킨 점 0,3이 교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니? 왜? 사실은 여기를 네모라고 하고 여기를 세모라고 하자고. 근데 이 둘이 무슨 관계? y는 x 대칭이야. 그럼 당연히 네모가 0 되고 세모가 3 돼야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명상 모드에 올랐어. 괜찮아? 안 괜찮아도 괜찮아. 조금 힘내주십시오. 근데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결국 머리를 써야 머리가 늡니다, 알았지? 정말.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여기까지가 문제 풀이 99%.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돼? 3,0 지나는데 얘가 이 3,0 지나면 C 구해지겠지, 맞지? 그 다음에 2,2 지나면 여기 2,2 지나고 여기 0,3 지나면 구해줘.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만족하는 값이 똑같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냥 내가 계산할까? 3,0 그러면 9C 더하기 9가 0. C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저기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 2 나와서 실제로 2,2를 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A 더하기 B가 2고 그 다음에 B가 3이야. 그러면 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를 그래도 좀 해주면 예쁘게 그려줄게. 여기 3이 있어.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2차 함수가 지금 여기 2차 함수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는 이렇게 지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은 여기 0,3, 2,2 지나니까 정확히 기울기 2분의 1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요 직선이 아이쿠야 요렇게 그려지는 거고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리는 거. 그래서 정확히 교점이 세 군데 생기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럴 때 해야 되는 대사가 있지. 뭐예요? 수학이 어려우니까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쉬웠으면 그냥 다 쉽게 잘할 거야, 맞지? 어려우니까 잘했을 때 인정받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국영수 국어 수학이 국어 영어에 어려워. 근데 국어에 영어 어쨌든 나도 국어랑 영어 1등급의 70%가 이과래요. 지금은 그렇대. 수학 잘하면 다 잘해. 그리고 오늘 내가 기사 봤는데 이번에 전국에서 아니 전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발표했거든. 부산시 전체에서 1학년 중에 올 1 받은 애가 2.07%래. 부산 1학년 1학기 올 1 받은 애가. 뭐예요? 아니 내신? 내신 네? 1등급 5개 다 받은 애가 1등급 전과목 1등급 받은 애가. 부산에서요? 부산시 전체 적응 엄청 적은 엄청 적은 거예요. 엄청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1학년 1학기가 제일 쉽거든 사실. 올 1 받는 게 뒤로 가 2학년만 공부를 안 하는 거하고 달라. 왜요? 왜 쉽지 1학기가 않아. 되게 쉬워요? 쉽게 돼요? 아니 뒤에 가면 그 내용이- 과목 이수가 줄어들어. 과목 이수 인원이 줄어. 2학년 되면. 근데 2학기가요? 1학년 2학기도 근데 2학기도 더 빡세죠. 보통. 약간 삐끗한 학생들이 더 이제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오니까. 1학년 1학기는 약간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근데 어차피 자퇴할 애들이 다 근데 자퇴하면 이번에 망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은 다 망한다고 해. 그러니까 일단 상위권 대학교를 가려고 자퇴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의대는 서울대 의대는 그냥 못 간다고 하더라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대. 만점 받아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내신 내신. 내신 때문에 내신 많이 필수라서 검정고시에서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없대. 아예 검정고시 만점 받아도 거기서 받는 점수는 X는 100이라는 만점자로 없다고. 못 간다고 하더라고. 서울대 의대. 그러니까 근데 자퇴가 지금 좋은 선택이 아니야. 내신 성적이 안 좋은데 수능 다 맞으면 데려가요? 서울대 의대는. 서울대에서 그건 아니야. 다른 의대가 데려가잖아. 다른 의대는 다 가. 아 그래요? 근데 그리고 사실- 수시로 붙으면 납치되는 거 아니야? 뭐지? 그거까지는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1학년 1학기조차도 1등급 인원이 올 1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전국에서 누적 0.5에서 1% 예상하더라고. 최대 이거 1% 정도. 많으면 1%, 적으면 아마 0.5% 정도 예상하거든. 근데 너희가 30한 5만 정도 될 거거든. 40만이 확실히 안 돼. 너희 학년이. 근데 여기다 곱하기 0.5를 해봐. 얼마 정도 되지? 그냥 1을 해봐. 아니 여기다 1%를 해봐. 그럼 얼마가 돼? 3,500명이잖아, 맞지? 참고로 의대, 치대, 한의대 총 정원이 3,000명이야.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도 어디가? 서울대 가는 거야. 이해했어? 계산상 그런 거야, 계산상.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라인에 올 1 안에 들어가면 지금은 그냥 의치한 서울대인 거야, 무조건. 와 부럽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 서울 최상위권 학교를 가는데 는 올 1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거야 사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봤을 때 힘들다고 생각해. 2학년 2과목 내신 생긴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사실은. 2학년 2과목 다 쪼개놨잖아. 그럼 선택 인원이 어떻게 됐어? 그리고 지금 대학교들에서 계속 하고 있는 말이 뭐야? 2 잘 들어야 받아주겠다잖아. 2 다 들으라. 최소 4개 들으라잖아 최상위권은. 근데 그거 받으면서 등급을 다 1 받아야 돼. 쉽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올 일이 엄청 그러니까 하면 좋지. 하면 내가 봤을 때 진짜 의치아니야 그냥 하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너무 좋은 대학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부산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죠. 저거는. 서울은 몇 %예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안 깠어 아직. 아. 깔지 안 깔지는 사실 나와야 아는 거라서. 근데 이제 이게 입시 전문가들 중에서 저게 뭐 엄청 많이 나올 거다, 대량 양산될 거다 막 하면서 공부 마케팅하는 사람들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저희 학원 입시 전문가예요. 오늘 원장님? 근데 원장님 공부 진짜 많이 하셔. 생각보다.
유튜브 보시길래 뭐 하나 했던 입시 영상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오빠도 맨날 봐요. 자 어쨌든 봅시다. 미안해. 요거까지만 할게 알았지? 앞에 들까? 근데 이게 조금 중요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FF는 I를 봤잖아, 맞지? 지우야 이거 혹시 뭐 했었는지 기억나? 이거 언제 나왔지? 쌤이 이거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표현도 세 가지를 그리고 저걸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면 하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어. 다 똑같은 의미지 맞지? 세 개 다 똑같은 의미고 저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모든 함수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근데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있었으면 좋겠다. y는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 직선에 있는 유리함수. 요즘에 다 기억하지? 너 아까 완전 잘 끄떡끄떡 해줬었는데 지금 왜 하얀 느낌이지? 조금만 힘내줘. 네. 조금만 힘내줘. 성윤아, 의지를 조금 내주면 안 될까? 나 모자를 약간만 틀어줘.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거의. 자 봅시다. 자, 이걸 만족하는 이제 함수의 개수를 찾는 유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쌤이 찾아봤는데 시험에 우리 동네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더라. 주로 그 신일 용문에서 많이 내더라. 그래서 약간 그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개성도 한 문제 정도 3년 동안 조금 아닌가? 뭐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쌤이 DB를 좀 늘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한 3년치가 아니고 4년치, 5년치일 수도 있어. 지금 늘리고 있는 중이라. 어쨌든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F 합성 F가 I가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구나 참 보니까. 우리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원소가 두 개라고 생각해. n, x가 2라고 생각해봐. 근데 우리 지금 x2, x의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왜냐면 뭐 만드는 거지? 항등함수잖아. 항등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때야 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거든. 그런 상황을 저질하는 거라서 웬만하면 이제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x인 상황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벤다로 그릴 수 있겠지. 1, 2, 1, 2. 근데 이제 두 함수를 합성해 대우기를 두 번 적용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괜찮아? 저렇게 되어야지만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어. 괜찮니? 그러니까 F1 하면 2가 될 거 아니야, 맞지? 다시 F2 하면 뭐가 돼? 1이 되어서 F1은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우리가 이거 이름 붙이면 그대로 나갈까? 그대로? 얘는 크로스. 이건 이름이 있어. 크로스라고 불러고 실제로. 근데 저 친구는 이름이 없어. 그대로. 어쨌든 없었는 얘기로. 자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괜찮지? 오케이. 이게 개념의 전부거든. 물론 두 가지가 있고 쌤이 지금 그 두 번 합성을 하고 세 번 합성 두 가지를 설명할 거거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하긴 할 건데 나중에 지금 두 번 합성 세 번 합성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원소가 3개로 늘어났다고 쳐. 원소가 3개로. 성윤아, 네. 의지가 조금 있어 지금?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 합성해서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항상 이걸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저기서 누가 더 주의해야 되는 대상이냐면 크로스가 주의해야 되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크로스 개수를 기준으로 원래 경우를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 그래서 이 얘기는 하자. 쌤도 힘들다. 오케이. 사실 쌤이 너희들보다 스케줄이 더 빡세. 별건 있지. 오케이. 자, 어쨌든 봅시다. 첫 번째는 크로스가 없는 케이스야. 그럼 뭐 하는 얘기야? 뜬뜬뜬 해서 한 가지. 괜찮니?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거 그대로로만 구성되어 있어. 괜찮지? 자, 두 번째. 크로스가 한 세트. 크로스가 한 세트 있다는 말은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라는 얘기야? 그대로란 얘기지. 그러면 크로스가 될 놈 두 개를 골라야 돼.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크로스할 놈 두 개를 보니까 3C2인 거야. 수는 상관없어서. 그래서 3C2 곱하기 크로스 나머지 한 놈의 크로스 그대로가 되어서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성민아, 그걸 보자. 괜찮아? 오케이. 두 번째. 이거는 우리 nx가 5일 때까지 할 겁니다. 보통 5일 때까지가 기본으로 책에도 실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지? 자, 어쨌든 값이 나네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돼? 크로스가 0개 이렇게 합시다. 그럼 1인 거. 두 번째 크로스가 1개인 경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C 4C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 세 번째가 약간 미묘해. 크로스가 2개인 경우. 4C 약간 미묘해. 분할과 분배. 그러니까 두 개 다 크로스 할 거거든. 지금 내가 1, 2를 고른 경우, 1, 2를 고르고 3, 4를 고른 경우나 3, 4를 고르고 1, 2를 고른 경우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은 경우잖아, 맞지? 그래서 똑같은 게 두 개씩 생겨. 그래서 2분의 1을 해주는 거야. 우리 분할과 분배 같은 느낌이야. 특히 분할 느낌인 거지. 자, 4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자, 0개는 당연히 1이겠지. 1개는 뭐 C 하면 10개겠지. 2개가 문제겠지. 어떻게? C 이번 이렇게 써볼게. 이것도 사실 이렇게 쓴 게 더 좋지. 이 C 2분의 1 200분의 1 이렇게 써놔? 맞지? 얘는 5C 곱하기 3C 곱하기 200분의 1 괜찮니? 그러니까 1, 2를 고르고 3, 4를 고르고 5를 고른 거나 3, 4를 고르고 1, 2를 고르고 5를 고른 거나 어때? 결국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같은 경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는 거야. 괜찮니?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는 거고 수학은 사고력을 키우는 과목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다음 합시다. F합성 F가 I. 자, 이거는 원소 3개짜리부터 시작을 하거든. 해보면 알겠지만 3개가 아니면 3개 이상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게 3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상황밖에 없어. 전부 다 그대로가 되거나 얘도 뭐 그냥 크로스라고 할까? 크로스가 되는 상황인데 크로스가 두 가지가 생겨.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겨.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된 세 개에 대해서 크로스 모양이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차피 1이 1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 맞지? 1이 2를 선택하는 경우와 1이 3을 선택하는 경우에 남은 것들이 된 관계가 달라져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 개를 선택하면 그에 대한 크로스가 항상 두 개씩 생겨.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몇 가지? 한 가지 더하기 두 가지가 되어서 세 가지가 되겠지. 오케이. 두 번째로 nx가 5일 때 한번 해볼게요. 5일 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는 크로스가 0개. 크로스 0개. 0개는 어떻게 돼? 그냥 한 가지지, 맞지? 두 번째로 한 개인 경우. 어떻게 하지? 그냥 5개 중에 3개를 골라. 이거 3개를 골랐다고 시작. 이거 3개끼리 크로스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크로스가 생기는 방법은 각각 두 가지씩 있어. 곱하기 1을 하는 거야. 나머지 둘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6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겨. 그러니까 0개일 때 하나, 크로스 1개일 때 63 곱하기 2. 그 다음에 2개일 때는 63 곱하기 33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크로스 둘둘 2 곱하기 2.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0개일 때 한 가지, 1개일 때 63, 그리고 얘네들 크로스 바꾸는 방법 두 가지예요. 2개일 때는 63, 33 하면 200분의 1을 해줘야 되지. 근데 각각의 크로스에 대해서 두 가지씩 있잖아, 맞지? 이렇게. 있잖아. 어쨌든 쌤이 이제 이렇게 가볍게 유리식을 포기한 이유는 알겠지. 이걸 해야 된다는 사실을 충분했었어. 지금 이제 해야 된다는 사실 깨달은 순간 남은 시간에 유리식까지 하면 이제 말라기 일어나지 않을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공책 하나 없죠? 여기 있는데? 아, 그 새 거. 새거 있어. 밑에 가면 다 있어. 밑에 가면 다 있어.